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0강 신뢰도와 타당도예요. 첫 번째 신뢰도인데요. 이 신뢰도는 어떤 특정 도구를 동일한 현상에 반복 적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그 특정 도구의 신뢰도라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측정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에요. 그리고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게 되고요. 신뢰도 개수는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이고요.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는 높게 돼요. 신뢰도 개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져요. 그리고 신뢰도 개수는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는 성취 검사나 태도 검사에 비해서 더 높은 신뢰도 개수를 기대할 수 있네요. 신뢰도 추정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 세 번째 반분 신뢰도, 네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 다섯 번째 채점자간 신뢰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얻은 이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는 안정성 계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오차의 근원은 시간 간격 중요해요. 두 검사의 실시 간격에 오차의 근원이 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의 충족 요건은요. 측정 내용은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앞서 받은 검사 경험이 뒤에 받은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있어서 그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특히 정서 반응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사, 재검사 기간을 짧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의 단점은요. 첫 번째 성숙 효과인데요.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크게 되면 그 사이에 측정 대상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으니까 속성이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월 효과, 기억 효과인데요.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이번에는 너무 짧을 경우에는 앞에서 답한 것을 기억해서 뒤에 응답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반응 민감성인데요. 검사를 치른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검사를 치른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 좀 여유있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여유있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동일 검사를 2번 실시함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두 번째는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아까 검사 재검사처럼 똑같은 검사가 아니라 동일한 유형이에요. 유형만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상관계수가 두 검사의 동등성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등성 계수라고도 하고 있어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뢰도예요. 두 검사는 근본적으로 측정하려는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고요. 세 번째가 반분 신뢰도인데요.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쪼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문항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두 부분의 동질성과 일치성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한 검사를 어떤 집단에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에 두 부분의 점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상관계수를 통해 추정한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의 기억 니은은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적 안정성은 포함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 반으로 쪼개는 데 있어서 반분 신뢰도의 이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후 절반법, 전후 반분법이라는 것은 전체 검사를 문항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지능검사 같은 속도 검사에 있어서 문항수가 많거나 문항 난이도 순위에 따라서 구성된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는 기후 절반법이에요. 전체 검사를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문항 순서가 아니라 문항 번호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짝진 임의배치법은 전체 검사를요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가까운 두 문항끼리 짝을 지운 후 반분하는 것이 짝진 임의배치법이다. 네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인데요. 한 검사 내에서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과의 동질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신뢰도가 문항 내적 합치도예요. 다른 표현으로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문항 내적 합치도의 추정 방법은 크롬바흐 알파 계수와 쿠더 리처드슨 계수가 있는데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요 문항수가 3개 이상의 선택지로 구성된 검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임을 의미하므로 동질성 계수라고도 하고 있어요. 쿠더 리처드슨 계수는 응답 문항이 두 가지일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아니오로 주어져 있거나 또는 오로 주어져 있거나 검사의 문항 간 정답과 오답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추정한 상관계수 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다섯 번째 채점자 간 신뢰도인데요. 채점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를 상관계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사지선다형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에세이 검사 같은 투사적 시험에서는 직상사 주관식 시험 같은 2차 주관식이요.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어요. 어느 때는 맞게 채점된 것을 어느 때는 틀리게 채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채점자에 따라서. 채점자 또는 평정자로 인한 오류 유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관용의 오류는 채점자가 후한 점수를 주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오류고 논리적 오류는 특정 행동에 대한 채점자의 판단이 다른 특성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는 제일 높거나 낮은 점수를 피하고 중간 점수를 주는 성향을 말하고요. 후광 효과 인상의 오류는 수검자의 인상이 채점자의 점수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면접 볼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이렇게 5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그래서 우리가 개문, 문검신 이렇게 배웠어요. 개인차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라는 것이고 문항수는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고요. 속도 검사 유형은 속도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지능검사의 그 속도 검사에 있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나 동형검사 신뢰도 이렇게 추정 방법이 다르면 신뢰도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타당도인데요. 이 타당도는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에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고요. 신뢰도가 검사의 일관성을 의미한다면 타당도는
검사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뢰도가 높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신뢰도 개수만으로 해당 검사의 타당도 개수를 알 수는 없단 말이죠. 타당도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안면 타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당도의 종류는 안내 구준으로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첫 번째 안면 타당도 또는 액면 타당도는요. 일반인이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무엇을 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 타당도는요. 전문가의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예요.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 평가에 적합한 타당도가 내용 타당도이다. 세 번째는 구성 타당도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검사가 적성, 지능, 흥미 등 해당하는 이론적 개념의 구성인자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인 타당도 또는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고 있어요. 구성 타당도의 종류를 보시면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해서 수변요라고 했었죠.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수렴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능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있는 학교 성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능검사의 수렴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는요.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변수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별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와 정반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결과가 이론적으로 지능과 관련 없는 외모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능검사의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인 분석은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수학과 과학 문항이 혼재된 시험을 치렀을 때 수학과 학생은 수학을, 과학과 학생은 과학을 보통 잘 볼 것이므로 해당 문항들은 두 개의 군집, 즉 요인으로 추출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요인 분석은 하나의 검사가 단일한 구성 개념이나 속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정도를 검토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즉 구성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 요인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준거 타당도는요. 검사와 준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기준 타당도 또는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도 하며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타당도를 확인하게 돼요. 준거 타당도의 분석 방법으로는 이 기대표가 활용되고 있어요. 선발이나 배치, 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력의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내담자에게 직업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준거 타당도의 분류는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는요. 현재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그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는 미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즉 검사 점수와 예를 들어 입사시험 검사 점수와 그 높은 사람이 검사 점수와 미래행위 측정책을 사용해서 추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이 근무 성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입사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4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표지 오차,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그리고 범위 제한,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표지 오차는요. 표지 오차니까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을 모을 때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검사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고, 준거 측정치 신뢰도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한 준거 측정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준거 측정치 타당도는요, 준거 결핍이나 준거 오염 등의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범위 제한은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간 개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 공시 문제예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검사라도 신뢰도 측정 방법에 따라 신뢰도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 검사의 문항수와 그 검사의 신뢰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검사 문항수가 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도에 기여는 하지만 검사 문항수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커지는 건 아니라고요. 3번에 검사 대상이 되는 집단의 개인차가 크게 되면요, 문항 변별력이 높아지겠죠. 문항 변별력이 높아지면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3번이 틀렸네요. 속도 검사 경우에 있어서 전후 반분법보다는 검사 재검사법의 신뢰도 개수를 구하는데 더 적합하다.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속도 검사의 경우 전후 반분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후반부에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막 찍어버리는, 즉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20년도 공시 문제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가로는 검사의 내적 구조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이론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구성 타당도겠죠. 요인 분석은 구성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했었어요. 강의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